살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운동이 세상에서 제일 쉽고 즐거운 사람, 책 읽는 일이 누구보다 즐겁다는 사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과 침대 속에서 숨만 쉬어도 행복한 사람. 그렇게 저마다 즐거운 일이 다른 우리는 쉽고 어려운 일마저도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별일 아닌 일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진 우리들, 그 능력 우리가 선택했나요? 누군가는 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당연히 선택하라며 추천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마음이 끌리는 일, 그 일이 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라도 그런 일에 도전하며 경험하라 말합니다. 선택의 순간 우리는 정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 과학 분야, 그 중에서 신경과학 분야의 여러 실험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저도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과연 내가 자유의지가 있을까? 생각이나 감정들은 제가 선택하기도 전에 떠오르고 표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제가 짱구를 열심히 굴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순간마저도 제가 가진 정보들이 알아서 떠오르다 이거다 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제가 능동적으로 해냈다는 느낌을 받기 어려울 때도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 정보 안에서 자동적으로 정보를 결합, 분해하며 응용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2006년 존과 친구들은 인간이 감정 정서와 관련하여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대상자들을 2개의 실험 조건에 무작위로 배정하여 간단한 에세이 작성 과제를 수행하게 합니다. 첫 번째 조건, 과거에 했던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상기한 후 그 행위와 관련된 정서와 감정을 쓸 것. 두 번째 조건, 과거에 했던 윤리적인 행동들을 상기한 후 그 행위와 관련된 정서와 감정들을 쓸 것. 각 과제가 끝난 후 대상자들은 선호에 따라 2개의 선물 중 하나를 골라 집에 가져가게 합니다. 손세정제와 연필, 2개의 선물 중 하나를 고르겠죠. 물론 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상자들의 선호도를 확인했을 때 세정제와 연필 둘 사이의 선호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미리 확인을 해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비윤리적 행동과 감정을 상기한 대상자 중 67%, 윤리적 행동과 감정을 상기한 대상자 중 33%가 손세정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선호도와는 다르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선택이었죠. 연구자들에 의하면 비윤리적인 행동과 관련된 감정을 상기한 사람들의 경우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들도 모르게 손세정제를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범죄자들이 범죄 후에 몸을 깨끗이 씻거나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한 행위 전 손을 씻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본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에서 나아가 2010년 킴과 도니오들은 추가로 질문을 넣어 연구를 시작합니다. 과연 사람들은 본인이 손세정제를 선택한 이유를 알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말이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비윤리적 생각과 감정을 상기한 사람들이 손세정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그들에게 왜 세정제를 선택했는지를 물었을 때 각자의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감기 걸린 친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세정제가 더 좋아 보여서, 손을 닦고 싶어서와 같이 말이죠. 아무도 비윤리적인 행위와 감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즉, 비윤리적인 행위와 감정을 상기한 것 자체가 본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는 아무도 본인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 선택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선택을 한 후 그 행동을 유추하여 나름의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외에 1996년 존 바그의 문장 완성 과제 실험, 2018년 살바토르의 유전적 영향과 이혼의 상관관계 등 다양한 실험 결과들은 생각보다 사람의 자유의지는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마치 신경과학에서 이야기하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대로 자유의지에 대한 의견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2008년 보아스와 스쿨러는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에 따라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대상자들을 2개의 실험 조건에 무작위로 배정한 후 첫 번째 조건에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읽게 했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자유의지와 상관없는 의식에 관한 글을 읽게 하였습니다. 글을 읽게 한 후 20개 문항의 수학 문제를 풀게 하였는데, 실험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은 문제로 답이 화면에 뜰 수 있으니 문제를 풀 때마다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정직하게 문제를 풀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첫 번째 조건, 자유의지는 환상이다라는 문장을 읽은 대상자들이 스페이스바를 더
적게 눌러 정직하지 않게 수학 문제를 푼 것이 확인되었죠. 이 외에 2009년 바우마이스터, 레시캄프와 드월은 보아스 스쿨러의 실험에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실험을 진행하였고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자유의지가 없다고 믿을수록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 법한 유명한 심리학자들의 주장은 어떨까요? 임상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은 자유의지에 대해 말할 때 우연 및 결정론에 대한 내용과 함께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가 자유의지 없이 우연과 결정론에만 근거한다면 어떻게 인간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인지심리학자 스티븐 핑거는 뇌의 활동은 100% 예측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평균적으로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표현하기보다 현재의 분위기에 맞추려는 행동 등을 한다고 언급하며 자유의지 존재를 긍정합니다. 요약하자면 자유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심리학에서도 존재한다. 하지만 자유의지란 없다고 단정짓기에는 본능을 거스르고 능동적인 선택을 통해 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환경에 따라 적응을 하며 창의적인 활동을 만들어내는 등의 모습이 존재한다. 과연 자유의지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가 심리학의 답변이자 반문인 듯 합니다. 저는 아직 자유의지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는 여러 내용들을 참고해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 내가 의도치 않아도 자연스레 수행하고 진행되는 일들은 일상에서 무수히 많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조차 쉽지 않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겁 많은 사람이 스스로 번지점프를 하기도 하고 고민 끝에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는 할머니께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귀찮은 마음을 다잡고 자리에 앉아 공부를 하는 학생들까지. 노력도 타고난다라고 하는 거 저 인정합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능력은 타고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보통의 사람들조차 앞서 예를 든 것과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하잖아요. 무섭고 귀찮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주저하면서도 말이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의 선택만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자유의지의 존재를 믿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아직 의미가 필요하니까요. 자유의지가 존재해야 오늘 하루 무수히 많은 변수에 노출이 되어 알 수 없는 일상을 맞이하지만 그 수많은 변수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의미가 생기는 것 아닐까요?